QT를, 그러니까 지금 올 상반기에 자산 규모가 8조 9천억 달러 최고치를 기록했고, 예. 지금 줄여서 8조 7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9조 달러로 예. 육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왜 QT를 못 건드릴까?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는 건 시장에서 용인을 알고 있었지만 4% 중후반대, 근데 이게 앞에 5자리가 바뀌면 시장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걸로 봤는데 사실은 이번 FOMC에서 5자로 바뀔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얘기는 사실은 실제로 경제의 뭐 물가라든지 성장 이런 걸 감안하면 6% 가도 예, 사실 뭐라 할 수 없다. 네. 그러나 지금 6% 굉장히 6% 하면 뒷골 잡을 얘기고 또 간다는 말씀은 네.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5%대에서도 머무르는 기간이 길 수 있다. 좀 거기서 주춤주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 네, 봄 상반기 가면서도 네.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했던 인플레 잡기, 네. 이제 페드 입장에서 했던 그런 행태들을 보면 물가가 높아질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고, 두 번째 기대 인플레가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선제적으로 올리고, 네. 거기에 이제 축차적으로 금융시장 내에서도 결국 원자재발 인플레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잡고, 근데 그게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침체를 감내하면서라도 결국엔 금리를 올리겠다 했던 초반의 금리 인상 시즌 때는 올 상반기 때는 투기적 수요도 위축이 되고 좀 많이 좀 먹혔었어요, 효과가. 근데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보다 선제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들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기한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금리는 높아져 있는데 속도의 전쟁에서 늦었고 그들을 잡지 네. 못함으로 인해서 일단 통화정책의 유효성 자체가 상당히 상실된 상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가장 두려웠던 거는 금리를 높이면서 자산 축소도 추후에는 이 규모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러면은 투기적 수요들 입장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금융시장이 좋은 게 좋은 거지만 금융시장 완화를 기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이제 화폐적 환상을 갖다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 뭐 이런. 돈을 사실은 2008년 리먼 사태부터 이번에도 사실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리먼 사태 전에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가 되고, 네. 그죠? 사실 그걸 좀 걷어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코로나 오면서 이게 8조 달러까지 늘어났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맞습니다. 거예요. 이걸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항상 정책은 또 경제 논리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가는 사실은 우리가 뭐 전통적인 뭐 성장률이나 혹은 물가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훨씬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영국에서 채권 시장의 문제들, 기관들의 문제들이 금리가 오르면 사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타격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치권에서도 너무 금리 세게 올리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독립돼 있다곤 하나, 그렇죠. 예? 미국의 연준이 중간선거 이후에 그런 어떤 연준의 정책의 변화, 압박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중간선거 네. 이후에 예.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그대로 장악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네. 이러한 압박들은 사그러질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압박하는 요인들은 사그러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공화당이 공화당 가능성이 하게 지금 된다. 높잖아요, 하원.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네. 이제 하원은 공화당 장악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압박들은 직접적으로 당장은 안 나타나겠지만, 네. 직간접적으로 장기간 동안 금리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숨어있는 QT를 더 늘려야 돼라는 지적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공화당 쪽에서 그쪽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이제 QT를, 그러니까
지금 올 상반기에 자산 규모가 8조 9천억 달러 최고치를 아, 기록했고 예. 지금 줄여서 8조 7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9조 달러로 예. 육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QT를 못 건드릴까?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라서 BBB 법안을 통해서 네. 인프라 투자, 구조 계획,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최근에 인플레 감축법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리쇼어링,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업의 부활, 마지막에 일자리가 많아서 다시 소득이 늘어난 선순환 경제구조. 네. 그런데 이것 중에 돈은 많이 풀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된 게 없습니다. 아,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일자리 같은 건 꽤 는 거 아니에요? 리쇼어링이? 일자리가 네. 늘었지만 네. 이 일자리가 는 거는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예. 트럼프 말기 때부터 기업들이 상당히 온라인 기업들의 빅테크가 커지고 미스매칭이 나타나면서 네. 기업들이 이제 흡수하게 되는 고용자의 범위가 더 많아지고 질도 좀 높아진 상태였고 그게 네. 연속이 된 거죠. 그게 확장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다른데라고 말씀하시면 민주당은 결국에는 어차피 인플레를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려면 네.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미국 경제죠. 소비도 괜찮고 약간 소프트 런치 정도인 거죠. 현재는. 이 미국 경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인플레는 못 잡았지만 경기라도 잡고 있어야 추후에 어떤 행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금리 그럼 인상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긴축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공화당은 예전에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사실 물가 잡으려고 지금 엄청 사실 파월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굉장히 물가가 화두였잖아요. 금리를 네. 올렸는데 이제는 선거는 끝났다. 그러면 경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제는 톤다운 하라고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공화당이 쥐게 되면 또 문제는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원을 주게 되면 공화당은 이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 초기에 계획이 떠올랐을 때는 수면 위로 올랐을 때는 총 규모가 10조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 규모를 공화당에서는 직접적으로 인플레 방해가 된다. 인플레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깎아서 지금 5조 달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도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라 결국엔 신재생 투자 인센티브 법안이다. 이건 돈을 푸는 것이다. 근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제도들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할 개연성이 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통화정책에 만약에 코멘트를 한다면 긴축하던 거 계속 하십시오. 더 강하게 하십시오. 하려던 목표 이루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릴 가능성이 크다. 즉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네, 정리하면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인플레 통제를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실질적인 인플레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역시 그래도 공화당이 경제적으로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이고 잘해라는 평가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지지율 자체가 이런 생각입니다.